예, 보신 대로 민주당이 검사들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해서 나서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론 기소 검사들의 이제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검사 신상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의 압박을 가해서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누가 수사에 관여하고 싶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범죄자들 아닐까 싶은데 예. 그 국정감사법이 있어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돼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보복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아예 보복 입법을 하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분 말씀대로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복 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검사 신상이 공개가 되면 공익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되고 수사도 보다 적법해지지 않냐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권보호라든가 적법 절차 원칙을 더 준수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담당 부장검사의 이름과 담당 사건 등이 이미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신상공개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걸 정확히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마치 이걸 좌표찍기라는 공격에 이게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검사들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 수사에 90명 정도가 검사가 투입되고 예. 또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수사에 한 60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한 범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야당 대표나 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다 보면 정작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사들이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장만 예. 보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네네. 이렇게 입법까지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생각한 의원님들이 네. 과연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에 기소한 검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옛날엔 도장 찍었고요. 요즘은 사인을 갖다가 하는데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된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한 것이 공개 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도 성립하지가 않고 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수사검사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수사의 핵심은 뭐냐면 밀행성입니다. 예컨대 제가 검사인데 마약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름을 공개한다. 그러면 마약하는 그 범죄자들한테 도망가라는 시그널이고 그다음에 저 검사한테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쳐 가지고 수사를 갖다가 방해하라. 이런 시그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사를 망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들의 신상을 털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상 과거의 모든 언론에서 또는 여당 또는 야당에서 서로 자신의 정파적인 주장에 따라서 검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판사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면서 하는 것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담당을 했던 황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좌표찍기를 하고 공격했던 게 또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만 가리키지 말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마치 선 넘지 말라고 하면서 판사에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뒤집혔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법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깡패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주장되는 것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한동훈 개인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장관 사건이니까 얼마나 경찰, 검찰이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좌표찍기 하고 조리돌림한다라고 한다면 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든 여야든 조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뭐 반헌법적이라 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과연 입법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검수완박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 생각에는 민주당 실력으로 얼마나 법률가들과 국민의 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초안 보고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 거기서 검사 마냥 그대로 도려냈어요. 뭐 검사 들어간 건 다 뺐더라고요. 처음 나온 초안이.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 수정 해가지고 뭐 요만큼 고치고 이걸 가지고 검수완박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고 모순된 규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법사위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그다음에 결국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해도 그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낼지 뭐 검찰청법에 그 규정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번 그 규정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